예,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향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몰리면서 또 취약한 지역에서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피해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100년간 6대 도시의 평균 기온 상승률을 보면 전 세계 대비 거의 2배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강수량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등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제 기상청과 관련 부서들이 같이 이제 이상 기후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매년 뭐 이상 기온, 폭우, 폭염 등 다양한 기후 관련된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전망,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도시 변화, 도시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후적 요인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강수, 강우량이 집중돼 있는데 특히나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적 요인이 우리나라에 홍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요인은 도시화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빗물이 땅으로 침투되든지 증발산으로 날아가는 경향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유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시화가 되게 되면 어떤 불투수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 땅으로 스며드는 거하고 증발산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빗물이 유출이 돼서 홍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도로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는 물길 역할을 해가지고 저지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개발도 문제인데 극경사지라든지 하천변 저지대 등을 개발하는 것도 피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반지하 주택 같은 취약 건축물도 어떤 홍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방제 시설물적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 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이제 도시계획적 대책들이 있습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란 것이 있고, 그를 통해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방제지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기초조사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은 크게 6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 이렇게 6개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폭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기후변화 재해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폭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바닷가를 낀 지자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약한 지역을 도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시설물 보강, 구조적 대책이나 어떤 대응체계, 보험이나 피난 위주의 대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대책을 이용한 도시계획적 전략을 같이 써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중에는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어떤 구역을, 특히 취약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하나로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제지구도 이제 현재 보면 6개 지자체에서 11개소만 지정될 정도로 아직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규제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유도를 하는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복잡해지면서 재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예측 아니면 심지어는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전산화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방제 플랫폼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서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나서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 차바라든지 아니면 2020년 집중호우라든지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서울이나 그런 데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해서 제도가 이제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났었고 올해 이제 충청권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방제의 중요성을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 같은 경우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그때 순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관심과 연구, 그 다음에 예산, 중앙 및 지자체의 협력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